자, 사고 발생 전에 이미 해지. 보험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보험 계약자는 보험 계약자 여기 연필로 동그라미하고 별표 하나 할게요. 보험 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보험 계약자는 되는데 보험자는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이제 보험회사하고 다 보험 하나씩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보험 그 계약을 유지를 할 때는 우리가 이제 보험료를 계속 내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어떤 상황이 생겨가지고, 뭐 이거보다 더 좋은 보험이 있다라든지, 내지는 뭐, 보험료가 너무 부담스럽네. 이거 우리 받을 일도 없어 보이는데. 그럴 때 뭐 이제 중도에 우리는 언제든지 해지를 할 수가 있잖아요. 639조의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타인의 동의 내지는 하거나 하잖아요. 여기는 all 개념이에요. 보험증권 소지. 이거 둘 중에 하나가 아니면은 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대요. 639조 그 계약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그거였어요. 자, 보험 사고의 발생으로 보험자가 보험 금액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 금액이 감액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험 계약자는 그 사고 발생 후에도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보험자가 보험 금액을 지급한 때에 보험 금액이 감액되지 아니하는 그 보험의 경우에는요, 보험 계약자는 그 사고 발생 후에도 보험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 방금 전에 앞에 있던 워딩은 보험 사고 발생하기 전에 보험 계약자는 언제든지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는 거였고, 여기서는 보험 계약자는 사고 발생 후에도 이런 경우에는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제1항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당사자 간의 다른 약정이 없으면, 자, 여기 당사자 간의 다른 약정이 없으면 이 부분 형광펜 칠할 건데요. 녹색 형광펜 한번 들어볼게요. 자, 녹색 형광펜으로 여기다가 당사자 간의 다른 약정이 없으면 이렇게 한번 체크하고 갈게요. 자, 우리가 이 지금 1차 시험에 공부를 하면서요, 이 녹색 형광펜은 이제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이 말이 나오면은, 이 워딩이 나오면은 여기다 딱 콕 녹색으로 이렇게 치고 갈게요. 형광펜. 이게 여기가 뭐 막 중요해서라기보다는 그냥 형광펜만 한번 쭉쭉 쳐보면은 혹시 나왔을 때 여기 조금 맞춰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 묶음 문제로 나왔을 때 사실은 이렇게 나오면 난이도가 좀 높아가지고 뭐 크게 많이 나올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포인트는 뭐냐면, 이걸 미루어서 이거에 해당되는 내용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을 할 수가 있겠구나. 다른 약정 가능하겠구나. 그 생각을 한번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제1항의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다른 약정을 할 수가 있겠구나.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미경과 보험료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 만약에 다른 약정이 했으면 그 약정대로 가겠구나.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내용을 깔아놓고, 뭐 다른 약정이 가능한 그것들을 뭐 고르시오, 뭐 할 수 있는 것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요 워딩이 있는 애들 이렇게 추려내게 문제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나와도 이제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예요. 근데 여기가 막 많이 나온다 뭐 중에서가 아니라 그래도 나오면 하나 주워가자라는 느낌으로. 자, 녹색 형광펜, 얘는 이거 세팅입니다.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이거 보일 때마다 녹색 형광펜 치는 거예요. 자, 다른 내용으로 쭉 보시면 되고. 자, 족보 15번 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보험 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에 지체 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의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면, 보험 계약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근데 이것도 이제 뭐 방금 전에 선생님 뭐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 근데 이거는 그냥 다른 약정이 없는 한이라고만 왔으니까 이건 일단 홀딩. 계약 성립 후 2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지금 이게 본다는 이제 간주하고 같다고 그랬죠. 추정 아니고요. 자, 잠깐만 좀 보고 뒤에 밑에 설명드릴게요. 계약 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 기간을 정하여 보험 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대요. 이게 이제 기본인데, 만약에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 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한다.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면 해제와 해지 먼저 여기 지금 용어 콕콕에 설명을 해놨는데 한번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법률을 예를 들어서 그 보험 계약을 해가지고요, 어떤 계약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이 효력이 계속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시점에서 이게 진행 중에 어떤 시점에서 여기서 해제를 했어요. 계약을 그 해제를 했어요. 그러면 이 계약은요, 요로 처음으로 돌아가가지고요, 이 성립했을 때로 돌아가가지고 요때부터 그냥 없었던 게 돼버리는 걸로, 아예 해제를 한다라는 거예요. 없었던 걸로 쉽게 얘기를 하면. 근데 해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똑같이 계약을 해가지고 계약이 성립이 돼서 이렇게 보험이 이렇게 계약이 진행이 되다가 어떤 시점에서 해지를 하게 된다면 이것은 앞에 걸로 뭐 돌아가고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실효가 되는 거예요. 장래를 향해서만, 앞으로만. 이게 이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최고, 최고는 님 최고, 뭐 최고예요 이런 게 아니라 빨리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뭐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족독하는 통지를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쉽게 얘기를 해서 빨리 주세요. 예를 들면 돈 빌려갔어요. 빌려간 돈 빨리 주세요. 보험료 안 냈어요. 보험료 빨리 주세요. 이렇게 최고를 하는 거예요. 달라고 하는 거, 재촉하는 거. 그리고 계속 보험료, 이거는 이제 처음 납입한 그 보험료 그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납입하는 보험료, 그것을 처음 낸 보험료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보험료라고 워딩을 뽑아놓은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다른 것은 쭉 보시면 될 만한 내용이고요. 자, 이어서 보험계약의 부활, 650조 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 환급금이 요거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이게 한 꼭지. 그리고 해지 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이게 또 한 꼭지의 보험계약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연체 보험료의 약정이자를 붙여 보험자에게 지급하고, 연체 보험료의 약정이자를 붙여 보험자에게 지급, 또 이게 한 꼭지. 세팅을 이렇게 해볼까요?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지금 이 말인 거죠. 이제 이 정도까지 공부를 하셨으면 이제 확실히 이해를 하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족보가 있으면은 그 밑에 공센스 밑줄 짜기에서는 이 내용을 좀 브레이크다운 해가지고 좀 정리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하는 건지 이제 아시겠죠? 계속 반복되는 내용인데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한다든지 정리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공센스 밑줄 짝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사실은 요 딱 이 부분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 그래서 650조 제2항은요, 이게 계속 그 보험료 그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계속 보험료를 내지 않아 가지고 보험계약이 먼저 해지가 되고, or 아니고 and 개념이에요. 여기에 플러스 된다는 거죠. 해지 환급금이 지급이 안 된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그 보연체 보험료에다가 약정이자 붙여가지고 준 다음에 계약 부활해주세요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내용을 쌤이 여기 공센스 밑줄 짜게도 이렇게 좀 정리를 이렇게 해놨어요.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글이 이렇게 많아서 괜히 쫄 수가 있는데 공센스 밑줄착 부분은 항상 그 앞에 족보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정리하거나 명확하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이 족보 내용이 오케이가 되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가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고지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하나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대요. 해지할 수 있다. 여기도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 좀 얘기 나오고 나니까 여기도 시험 낸다 그러면은 해제로 바꿔가지고 다 내기 좋겠죠. 법이기 때문에 완전 같은 워딩으로 나와야 됩니다.
딱 느낌 오잖아요. 그리고 여기 월, 년 이렇게 있는 것도 1월이고 3년인데 괜히 3월이고 1년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장난하기 좋겠죠. 예. 그러니까 시험 이제 기출 문제도 앞에서 이제 공부하시면서 조금씩 보셨으면은 아시겠지만 이런 말장난 문제가 대부분이에요. 예, 과반수예요. 그러니까 요런 거 이제 뭐 3월 고쳐가지고 예? 여기 뭐 1년 예를 들면 이런 거 내지는 뭐 가로넣기 빈칸 가로넣기. 그래서 정확하게 이 족보 선생님이 족보로 나열해 놓은 이 조문들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고득점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보셔야 되는 거는 이 워딩 그 자체예요. 이 족보 워딩 그 자체. 그러니까 뭐 이걸 통해서 뭐 벌어지는 심오한 어떤 뭐 진리라든지 해설이라든지 내지는 뭐 판례라든지 그렇게까지 막 들어갈 건 아니고 사실은 판례 관련해서 나오는 문제도 몇 문제 있어요. 난이도 있게. 근데 그것도 이제 나오는 판례들이 좀 대체로 좀 정해져 있고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상법 보험편 내용을 이 조문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있으면은 사실은 그 리거 우리가 이제 그 법대생들이 리걸 마인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 느낌으로 찍어도 사실은 맞을 수 있게 나와요. 이거는 전혀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데 쉽게 나온 것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 공선수 미수작 잠깐 보고 가면은 여기서 고지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지금 여기서는요. 왜냐면 지금 열거된 게 보험계약자하고 피보험자가 여기서는 이제 고지해야 되는데 그죠? 뭐 안 하거나 부실 고지를 하거나 그랬을 때 지금 관련된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이거에 관련해서 지금 이 내용이 나오는 거고 계약 이제 해지하는 거는 안날로부터 1개월 내,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 가능하다. 쭉 보시면 되고. 이 1과목하고 2과목에서 고득점을 하셔야 돼요. 많은 수험생들이 3과목 공부 이제 누가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주니까 3과목에서 그 3과목 공부를 집중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는 3과목 부분은 솔직히 40점만 넘어도 돼요. 근데 우리는 목표를 뭐 50점, 60점 정도 잡고 공부를 하지만 이렇게 그 과락만 면한다는 느낌으로 근데 1과목하고 2과목에서는 시간 투자 대비 점수를 내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1, 2과목을 다 80점 이상 사실은 90점 이상도 나오실 거예요. 공부 이렇게 같이 같이 하는데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어차피 뭐 전체 평균으로 60점만 이 평균 합쳐가지고 60점만 넘으면 되는 거잖아요. 뭐 상대평가로 뭐 끊는 것도 아니고 각 과목 40점 면하고 평균 60점만 넘으면 합격을 하는 1차 시험이기 때문에 전략을 좀 전략적으로 이렇게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 1차 시험이 되게 재밌는 게 아마 상과목 같은 경우에는 한 뭐 세네 달, 뭐 길게는 뭐 대여섯 달을 열심히 공부했다고 그래도 아마 뭐 한 80점 맞을 수 있겠다? 이거 아마 장담 못 할 거예요. 분량이 워낙 많고 어디를 어떻게 암기해서 가져가야 되는 그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근데 이걸 이 상과목을 목표를 뭐 80점이 아니라 50점 정도로 이렇게 잡는다고 그러면은 사실은 이건 단기간에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과목별로 문제의 구성이 특히 상과목을 먼저 얘기를 해보면 그 해마다 이렇게 나오는 문제 그 내용들이 있고요. 똑같은 문제는 안 나와요. 그렇지만 그쪽 파트에서 딱 나오는 거 해마다 나오는 게 있고 그리고 해거리로 이렇게 나오는 애들이 있고 그죠? 이쪽에서만 사실은 점수를 득점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 이제 언어 영역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한국인이 이 문제를 잘 읽었을 때는 상식이 있다라면은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는 그런 몇 문제도 한 몇 문제 깔아줘요. 그런 거 마치고 나머지 부분들 잘 찍으면 사실은 이것만 가지고도 5, 60점대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이상 공부를 통해서 80점 이상을 맞겠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몇 달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사실은 누구도 장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1차 시험을 조금 전략적으로 가져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점수를 득점하기 시간 노력 투입 대비 점수를 좀 바로 뺄 수 있는 1, 2과목에서 조금 고득점을 하시고 3과목은 과락을 면한다는 이 전략으로 가지고 가시면 사실은 단기간에도 그래서 합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점수를 받기 괜찮은 데서 최대한 득점을 하고 좀 어려운 부분은 과락을 면하는 쪽으로 이렇게 전략을 가지고 가겠다. 그래서 이제 요령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2차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문제에 대한 답을 써내야 되기 때문에 다 계산을 해야 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손을 댈 수가 없는데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몰라도 사지선다형 중에 하나잖아요. 예를 들면 아무것도 몰라도 그럼 찍어도 25%는 맞아요. 그러니까 100점 만점 중에 형식적으로 그냥 한 번으로만 다 적어도 25점은 맞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풀 때 본인이 공부를 조금이라도 했다라면 다는 아니더라도 최소 보기 한두 개만 제낄 수만 있어도 50% 2대 1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게 이런 또 좀 그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요. 예. 제가 이제 좀 이거는 진행이 되면서 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세하게. 그래서 너무 겁먹을 필요가 없다, 사실은. 답을 몰라도 찍고라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또 객관식 시험에 그 재밌는 점이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자, 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예.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추정. 예, 간주 아니고 추정이에요. 자, 간주하고 추정하고 차이를 한번 이제 보고 가려고 그러면 좋은 예가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실종 선고를 받은 자는 사망한 것으로 본다 그랬어요. 아, 사람이 실종해가지고 실종 선고까지 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사망한 것으로 봐요. 근데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돌아와가지고 저 안 죽었어요, 저 살았어요 이렇게 해도 이 실종 선고 받은 거를 취소하지 않는 한 사망이라는 이 사람은 살았어 이렇게 증명을 했지만 반증을 했지만 그 실종 선고를 취소하지 않는 한 사망이라는 이 법률적 효과를 소멸시키지 못해요. 그런데 만약에 만약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면은요, 아, 저 여기 살아 있습니다, 안 죽었습니다 이렇게 반증이 나타나면요, 아, 그랬구나 바로 이렇게 받아들여져요. 이게 이 차이예요. 이 추정과 간주. 조금 내용 읽어보시고 이런 좀 그러니까 추정이 간주보다는 좀 가볍죠. 간주는 조금 뭔가 확정적 효과를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고 그래서 본다 간주. 추정은 다른 좀 가벼운 이거보다는 이 본다 간주보다는 조금 가벼운 느낌의 법률적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고. 자, 19번 보험 기간 중에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대요. 근데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한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대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런데 보험자가 방금 전에 이 위험 변경 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통지를 해준 거예요. 보험 계약자가 뭐 예를 들면 보험자한테 이런 위험 변경 증가가 있습니다라고 통지를 해준 때에는 그랬으니까 받았겠죠. 통지를 받은 때에는 보험자 입장에서는 1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대요. 자, 여기서 이 선택지를 이렇게 한번 볼게요. 방금 전에 혜태 우리가 이제 쌤이 그 게으름을 피운다라고 게으름 피우다 게으름을 피운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게으름 피워가지고 통지를 제대로 안 한 때에는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럴 때에는 그 안날로부터 1개월 내에 해지만 할 수 있어요. 계약을 해지만. 그죠? 이렇게 이하고 이거 나눠봅시다. 1항하고 2항을. 근데 2항 봤을 때는 위험 변경 통지를 다 주저버렸네. 쭉 나눠봤을 때 위험 변경 통지를 받은 때에는 옵션이 두 개예요. 첫 번째 1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두 번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옵션이 두 개예요.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보험 계약자가 뭐 이제 여기는 보험 계약자 또는 이제 피보험자 이렇게 나왔는데 어쨌든 그 해태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게으름을 펴가지고 그 안 하고 있던 중에 그 보험자가 이걸 알았을 적에는 이때는 그러니까 통지를 안 했을 그러니까 해태했을 적에 이때는 그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죠. 한 가지 옵션이 있는데 그 통지를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통지를 했고 그랬으니까 보험자는 위험변경 통지를 받은 거죠. 예, 이런 경우에는 옵션이 두 개가 돼요. 예, 보험료 증액을 청구해가지고 계약을 이어가건가, 그죠? 아니면은 계약을 그냥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옵션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우리 사실은 우리 법감정으로도 뭐 그렇게 해체해서 지금 제가 아예 안 한 거니까 이거는 해지해 버렸다. 근데 통지를 했어. 그래서니까 보험자가 통지를 받았겠죠. 통지했어. 그러면 할 거 한 거니까 해지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혹시 그 보험료를 이렇게 증액을 하면서 이렇게 좀 계약을 유지해서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옵션이 두 개가 되는구나. 여기까지는 우리 법감정으로도 뭐 납득이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뒤에 가면 조금 더 얘기할 게 나오는데, 자, 여기까지 일단 이해를 하시고 이 워딩 그대로 다들 보시면 돼요. 1월 내에 뭐 이제 요 정도 보면은 쌤이 여기 이제 밑줄을 다 이렇게 그어줬잖아요. 중요한 부분들 이렇게 녹색으로 이렇게 밑줄이 그어져져 예쁘게. 요런데 이제 바꿔가지고 하여한다 할 수 있다라고 된다든지 할 수 있다를 하여한다로 한다든지 이런 거 말장난 해가지고 문제 바꾸기 괜찮죠? 해지면은 뭐 해제로 한다든지 예를 들면 뭐 1월인데 3월이라고 한다든지 그냥 이런 문제예요 사실은. 문제가 뭐가 어렵게 나오는 게 아니라 상품 보험편에서는 문제가 거의 내는 게 수준이 거의 이런 레벨이다. 그리고 간혹 그 난이도 있는 문제 내지는 뭐 만점 방지 문제 그렇게 나오고요. 자, 족보 20번 이어서 앞에 쌤이 그 법감정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도 조금 한번 생각을 하면서 보게요. 자, 보험 기간 중에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이 나왔죠. 뭐 아무 생각 안 하고 보면은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생각해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아니 뭐 이제 시험에서 나오는 건 아니긴 한데 여러분도 그냥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방금 전 652조였고 지금 여기 653조잖아요. 근데 652조에서 방금 전에 나왔던 거 해태 했을 적에 그냥 쉽게 쉬운 말로 얘기를 하면 게으름 피운 거, 게으름 피운 거 하고요. 뭐 고의나 중과실로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 이거 보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여기는 653조고. 게으름을 피운 거하고요. 고의나 이 중과실하고요. 어떤 게 더 나빠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실래요? 게으름 피웠을 때는 옵션 하나였잖아요. 그죠? 선택지가. 그죠? 근데 방금 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을 보니까 이 경우에는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옵션 1,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옵션 2, 여기는 선택지가 두 개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보험자가 선택을 하는 거지만 그게 이제 보험 계약자, 뭐 피보험자 이 사람들한테 영향이 가는 거기 때문에 해지를 해버리게 되면은 둘 다 얄짤 없이 그냥 계약 날아가는 건데 보험료 증액을 청구해서 계약을 살릴 수 있으면은 살릴 수도 있는 옵션이 하나 더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경우에는 그러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적에 이거 게으름을 피운 게 더 나빠요. 고의나 중과실로 이렇게 이건 직접적으로 고의를 가지고 하고 큰 중과실라 그럼 쉽게 얘기했을 때 큰 잘못을 한 건데 어떤 게 더 나쁜 건가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게으름을 핀 거는 사실은 고의나 중과실보다는 좀 덜 나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일반인들이 그렇지 않나요? 근데 옵션이 하나니까 아니 이것도 그럼 두 개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최소한 비슷하게라도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잠깐만 여기 고의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나온 김에 좀 잠깐만 우리가 법에서 지금 얘기하다 보면은 그 고의하고 선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니까 고의는 뭔가 이거는 느낌적인 느낌으로는 그냥 선의의 반대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거는 나쁜 거 뭐 이런 느낌이 좀 들고 선의는 착한 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거를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일단 고의라고 나오면 알고 있다. 그리고 선의는 모른다. 이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뭐 착한 거 나쁜 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지금 법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방금 전에 말했던 지금 얘기했던 이 부분은 그냥 우리 일반인들이 그냥 생각을 했을 적에는
조금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조금 공부를 하다 보면 법률이 일반인들의 그 법감정과 꼭 일치하지는 않을 때가 있다. 뭐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게 이 부분이 뭐 시험에 나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 옵션. 근데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기억이 되거든요. 게으름 피웠을 때는 선택지 하나였어. 왜냐하면 여기 문제도 다 이렇게 되기가 좋아요. 자, 여기 이 뒤에 있는 말은 안 하고 여기 해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해지하거나 아니면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 워딩만.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그 던졌던 이 질문을 생각을 하면서 통지했을 때의 선택지 2개였어. 고의 중과실 때도 선택지 2개야. 근데 해태했을 때는 선택지 하나였어. 그래서 스님이 그 법률이 꼭 그 일반인들의 그 법감정과 일치하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게 이 부분이었어. 이렇게 기억을 하자라는 거예요. 이제 문제를 어렵게 낸다 그러면 앞에 저기 보기 깔아놓고 여기도 또 안나라부터 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개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냥 이렇게 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곧대로 그 조문이 워딩으로 오는 선택지로 나오는 그런 데에서는 이런 거 빼먹은 것도 이게 틀린 지문이 돼버리거든요. 다 써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쌤이 이제 조금 계속해서 강조를 하지만 이런 것들을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조금 반복해서 우리의 이 족보로 쌤이 이렇게 세팅해 놓은 이 부분들을 반복해서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대비가 되는 거예요. 자, 족보 21번 이어서 자, 보험자의 파산 선고와 계약 해지. 보험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때에는 보험 계약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대요. 그래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하지 아니한 보험 계약은 파산 선고 후에 3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데요. 파산 선고를 받았다라는 것은 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처리가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효력을 3개월이 경과할 때는 해지 안 했어도 3개월이 지나버렸으면은 그대로 실효된다. 자, 이렇게 족보 22번 계약 해지와 보험금 청구권 해가지고 내용이 나는데요. 자, 보험 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보험자가 뭐 650조, 651조, 52조, 653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도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자, 이게 무슨 경우냐면 지금 650조, 51조, 52조, 53조 내용이 이런 내용들이에요. 여기 지금 공세서 미술짝에 그 정리를 해놨죠.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 말로 한번 좀 풀어보면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계약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아서 고지 의무를 하지 않아서 위험 변경 증가 통지를 하지 않아서 고의나 중과실로 위험이 증가해서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는 보험금 그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지금 이 말이죠. 다만 고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이거랑 관련 없대요. 그럴 때는 그럼 보험금 줘야지. 보험금 지급할 책임이 있다. 그럴 때는 쭉 읽어보면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자, 족보 23번인데요.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나왔네요. 우리 녹색으로 하기로 했죠.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그 보험료를 지급받은 때로부터 개시한대요. 보험자의 책임이 언제부터 개시되냐? 다른 약정이 없으면은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받은 때로부터, 돈 받은 때로부터 지급한다. 뭐 어려운 말은 아니죠. 상식적인 이야기잖아요. 자, 그리고 족보 24번을 보게 되면은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 의무 해가지고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 수익자는 보험 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뭐 보험 수익자는 승자가 이 통지 의무를 해태함으로써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네. 그러니까 게으름 피워서 통지 안 해가지고 손해 증가했으면은 그거에 관한 거는 보험자 보상할 책임이 없다라는 거죠. 네, 뭐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여기서는 이 워딩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 세 개가 같이 왔어요. 어떤 때는 얘 두 개만 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렇게 세 개가 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 세트 하나, 이 세트 하나 같이 오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문제를 조금 낼 게 없으면은 내기 좋은 게 이런 데다 가로 쳐놓고 여기 들어갈 말 예? 이렇게 써놓고 구하게 하는 거, 선택하게 하는 거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세 개 풀 패키지로 안내 좀 생각해 주시고 보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족보 25번 보험 금액의 지급. 보험자는 보험 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 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657조 1항의 통지를 받은 후 방금 전에 말한 그 통지 말을 하는 거죠.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10일 내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에게 보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뭐 할 수 있다 가지고 장난을 칠 부분 장난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자, 노란색 형광펜 들을게요, 여기. 자,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정하고 그 정해진 날부터 10일 내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에 머리 딱 잘라먹고 바로 그냥 통지 받은 후에 10일 내에 이렇게 해버릴 수도 있고, 그죠? 여기를 뭐 다른 날짜 뭐 15일, 뭐 5일, 3일 이렇게 해가지고 나올 수도 있고요. 역시 우리 족보를 정확하게 보면 된다. 그죠? 노란색 형광펜 맞춰주시고요. 자, 족보 26번. 보험자의 면책 사유. 보험사고가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 수익자의 풀패키지 왔어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 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대표적인 면책 사유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아니 뭐 예를 들어서 보험에 가입을 해놓고 자해를 막 하는 거예요. 보험금 타려고 이렇게 고의로. 이런 경우까지 이렇게 보험금을 지급을 해주고 그러면 안 되겠죠? 문제가 있죠. 그리고 중대한 과실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 고의 중대한 과실은 기본적으로 보험자 면책인데요. 이제 일부 어떤 다른 보험에서는 중대한 과실까지 보장을 해주는 그런 보험도 있죠. 자,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렇습니다. 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이런 그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 보험자는. 자, 또 이어서 27번 족보. 전쟁 위험 등으로 인한 면책인데요. 보험사고가 전쟁 기타 별난으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또 나오셨네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녹색 형광펜 우리 치기로 약속했죠. 보험자는 보험 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기본적으로 뭐 이제 전쟁 이런 기타 별난 이런 걸로 인한 거는 그 보험자 면책입니다. 대표적인 사례죠.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부담할 책임에 대하여 다른 보험자와 재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재보험 계약은 원보험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노란색 형광펜 들을게요. 자, 재보험 계약은 원보험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보험 계약자가 있으면요, 계약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우리 뭐 보험자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보험회사라고 그랬고, 우리가 말하는. 그래서 보험 계약자 내지는 뭐 가입자 같은 말이니까 같이 이제 보험을 체결했어요. 보험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보험 계약. 이 보험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이제 이 보험회사가 이 보험자가 이게 만약에 보험 사고가 나면은 이거 보상해주고 하는 게 조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은 이 다른 보험자하고 또 그 재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보험 계약인데
요거 때문에 다시 보험을 또 체결한다 그래가지고 재보험 계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재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고가 만약에 났으면 보험자가 여기다가 이제 보험금을 줘야 되는데 얘는 얘한테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고 발생을 하면. 그래서 다시 보험 계약을 그 리스크를 이쪽으로 쉽게 말하면 차액 부분만 조금 벌고 이쪽으로 주는 거죠. 리스크는 이쪽으로 넘기는 거죠. 이 보험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재보험 계약이고 그러면 이 재보험 계약이 성립이 되면은 이 앞에 있는 그 보험 계약을 하고 구분을 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보험 계약을 원보험 계약이라고 그래요. 원보험 계약. 원래 보험 계약이다 해가지고 원보험 계약. 그리고 이 보험자를 이제 재보험 계약을 맺었으니까 이 보험자를 재보험자라고 그래요. 재보험자. 그리고 이 개념이 있으니까 앞에 있는 보험자도 이제 뭐 감사 하나 써줘야겠죠? 얘는 원보험자 이렇게 말해요. 원보험자. 자, 이 이제 개념을 가지시고 방금 전에 쌤이 이제 노란색 쳤던 형광펜 쳤던 재보험 계약은 원보험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랬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재보험 계약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을 했다고 해서 그게 얘한테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조금 극단적인 예로 이제 여기 보험 계약자하고 이 보험자, 원보험자 사이에 맺은 이 보험 계약에 보험 사고가 발생을 해가지고 보험 계약자가 야 보험자 나 보험금 줘 이렇게 청구를 했는데요. 극단적인 예예요. 이 보험자가 야 최보험자 야 보험금 달란다 너 빨리 보험금 줘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야 못 주겠다. 그랬을 때 이 보험자는 이 보험계약자한테 야 재보험자 여기서 돈 못 받아서 못 준다 이렇게 못 한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건 네 사정이고 그죠? 어쨌든 이게 되게 좀 중요한 포인트다. 재보험 계약은 원보험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거 이 원보험자가 재보험자하고 이 재보험 계약 맺은 거, 그 계약 이거하고 요거하고 아무런 하등의 관계가 없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 재보험 계약은 원보험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어렵지 않죠? 이 내용 조금 기억을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방금 전에 이제 쌤이 이제 극단적으로 뭐 전체 그거를 다 리스크를 이쪽에다 넘기는 거를 예를 들었는데 그 위험의 전부나 일부를 분산시키는 기능, 그러니까 일부만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일정 퍼센테이지를 꼭 다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다른 것들은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소멸시효 나왔습니다. 보험금 청구권은 3년, 보험료 또는 적립금 반환의 청구권은 3년, 보험료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한대요. 없어져 버린대요.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이거 외워야 되는데 이거 뭐 어려운 게 아니고요. 내용을 조금 들여다 보면은 이거 어렵지 않게 기억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법은 뭐 표면적으로는 저는 완전 다 동의가 되진 않지만 상대적 약자를 보호한다고 하잖아요. 약자 보호, 그죠? 이게 뭐 원칙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여기도 이제 그런 개념으로 조금 이해를 하면 이해가 조금 뭐 기억이 좀 쉽게 될 수가 있어요. 보험 계약자. 보험 계약자를 이제 우리는 일반인으로 만약에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 보험 회사하고 이 보험 계약자를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보험 계약자를 이렇게 상대적 약자로 보는 거죠. 그래서 보험회사는 이 보험 쪽에서는 전문가 집단이잖아요. 그래서 보험 계약 소멸시효도 보험 계약자가 보험 회사로 달라고 하는 것은 2년이 아니라 3년까지 되고요. 보험 회사가 이 전문가 집단인 이 보험 회사가 보험에서는 전문가잖아요, 그죠? 이 계약자한테 달라고 하는 거는 2년 보호가 돼요. 보면은 보험금 달라고 하는 거죠. 보험금은 보험 계약자가 보험회사한테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야 보험금 줘 할 수 있는 거 3년 소멸시효. 보험료나 적립금 반환 청구권이에요. 보험료 청구권이 아니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 청구권. 그러니까 여기에 이미 낸 보험료라든지 여기에 쌓이는 이 적립금 야 돌려줘 이거를 달라고 하는 사람이 보험 계약자잖아요. 그러니까 3년 3년까지.
근데 보험료 청구권, 보험료 달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보험 회사가 보험 계약자한테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년.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수월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한대요. 없어진다. 그 말이죠. 관련 내용을 또 이렇게 설명을 또 해놨어요. 자, 쭉 보시고. 보험 계약자 등의 불이익 변경 금지. 이 편의 규정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 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이것도 앞선 그 방금 전에 말했던 그 상대적 약자 보호에 관한 내용이 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이제 법이 뭐 중요하긴 한데 가능한 한 뭐가 특이하게 뭐 우리의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는 뭐 이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면 당사자 간의 이 약속을 이들의 그 거래 관계 내지는 뭐 이들의 합의 이런 것들을 존중을 해줘요. 기본적으로는. 그렇지만 이 상대적 약자를 보호해줘야 되는 보호한다는 어떤 그런 명분도 있기 때문에 자 봐보세요.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특약하는 건 오케이. 그렇지만 보험 계약자 또는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 어쨌든 우리 같은 이 일반인들 이 상대적 약자를 말을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보험 회사보다는 상대적 약자잖아요. 이들의 불이익으로는 변경하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규정을 특약으로 이렇게 변경을 할 수가 있지만 너희들의 그거는 존중할게. 하지만 이들의 상대적 약자들의 불이익으로는 변경하지 못한다. 그 얘기죠. 그러나 재보험 및 해상보험 및 기타 유사한 보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재보험이나 해상보험을 정리를 또 해놨는데 얘네들은 예외인 이유가 재보험이나 해상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거 보험을 계약하는 계약자들이요 상대적으로 그 크게 약자가 아니에요. 보험회사와 맺는다든지 아니면 큰 그런 성박회사 이들도 메이저 리거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까지는 아니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죠. 자, 31번. 이 편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호보험, 공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에 준용한대요. 여기는 연필로 여기 상호보험 그리고 공제 이 정도 좀 체크 좀 해놓을게요. 여기만 여기 다른 거 넣어가지고 그 문제 나올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첫 하루 부분은 다 마쳤어요. 이제 다음번에 업로드 되는 강의에서 이제 둘째 날 이어서 할 텐데요. 뭐 여러분들 그렇게 어려운 거 있었나요?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쌤만 안 어려웠나? 자, 다음 이제 그 데이 2 부분도 이제 쌤이랑 같이 볼 건데 여러분들 예습을 하신다고 그러면요 다른 데보다도 여기 우리 족보 부분만 조금 읽어볼게요. 내용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루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부담스럽지 않은 양입니다. 그래요.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수고 많으셨어요.